고시원 포인트는 해나경 채널에서, 그리고 우리 법무사님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포인트 네, 법무사 사무소에서 맞죠?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대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박진혁 법무사입니다. 사무실 이름은 포인트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같이 네, 가지고 계시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 그 원장님들에게, 그리고 예비 원장님들에게 도움이 많이 좀 되실 거고요. 이번에는 끊이질 않는 질문들, 네. 우리 원장님들의 고충 이야기인데요. 며칠 전에 퇴실하신 저희 손님께서 핸드폰과 에어팟을 놓고 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귀중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놓고 가셨어요? 찾아가세요 했더니 다음 주에 제가 찾으러 갈게요 해놓고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하문차사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있기도 찝찝하고 그냥 처분하고 싶은데 처분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와가지고 왜 내 거 보관 안 해놨냐 뭐 이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연락하고 싶어도 지금 연락이 또 안 받아요. 근데 저희 원장님 해나경 패밀리 원장님 방에서 네. 노트북이랑 개인 짐을 놓고 퇴실 절차를 다 밟고 갔는데 네. 짐을 놓고 가신 거예요. 근데 노트북이 이제 고가니까 자기가 찾으러 가겠다 하고 한 달 동안 연락이 없대요. 이럴 때 이거를 폐기를 해도 되느냐 네. 이거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일단은 민법상 계약으로 하셨을 때 그 입실 계약을 하실 때 폐기에 관련된 그 내용이 있는 입실 계약서가 있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뭐 며칠 이상 안 찾아가면 물품을 폐기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 입실 계약서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입실 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형법상 상대방이 이게 재물이잖아요. 네. 소유권이 있는 재물 그거를 폐기한 경우에는 이게 절도죄라든지 재물 손괴죄가 가능할 수가 있어요. 민법이나 형법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처분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임의로 처분을 해버리시면 안 되고 네. 일단은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통지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언제까지 가져가셔라. 그죠. 보통은 다 그렇게 통지는 그렇죠. 하는데 그 연락을 네. 안 받아서 그렇거든요. 안 받은 경우에는 이제 부피가 작은 거는 괜찮은데 큰 게 문제가 될 수 있으세요. 작은 거 같은 경우는 창고라든지 보관을 해놓으면서 계속 보관을 해놓을 테니까 찾아가라라고 하시고 이제 찾아갈 때까지 보관료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보관료를 받으시면 되는데 큰 짐은 빼가지 어디 보관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방금 같은 노트북 같은 경우는 그 창고에다 그냥 아니면 그 총무실 거기다 보관을 하시면서 보관료가 발생하니 하루에 얼마씩 입실 계약서에는 그 보관료에 대한 내용이 없을 수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퇴실하신 분한테 연락하셔서 문자를 보내셔서 하루에 얼마씩 그러니까 입실료보다 이제 약간 저렴하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얼마씩 보관료가 발생하니 찾아가실 때는 보관료를 납부하시면 반환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고 너무 짐이 커서 보관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방에 둬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 경우는 이 퇴실하신 분이 아직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방을? 네. 네. 그러면은 입실료가 계속 발생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입실료가 계속 발생이 되니까 언제까지 찾아가셔라 라고 하시고 계속 발생된 입실료를 다 납부를 하셔야지 반환해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어쨌든 그분이 그걸 빼가고 새로운 입실자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네. 거기에 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짐을 빨리 어디다든 빼고 손님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그 점유를 하고 있어서 입실료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 돈을 실제로 줄지 안 줄지 좀 모르는 거고.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입실료 미납된 부분이 계속 쌓이잖아요. 네. 이건 이제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인데 입실료가 계속 쌓인 부분을 가지고 퇴실자에 대해서 채권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 채권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강제집행으로 그 물건을 내 소유로 이제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내 소유로 취득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처분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 뭐 지급명령이라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서 그 입실료를 내가 채권이 있는 걸 가지고 법적 권한을 취득을 해서 근데 너무 되게 복잡하죠. 복잡하다. 그래 취득해서 강제집행으로 취득을 하시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공탁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물건을 공탁소에 보관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관님이 지정하는 장소에다가 집행관님이 이제 그 창고라든지 이렇게 지정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쪽에다 보관을 하시고 그 공탁소에다 공탁을 했으니 그쪽에다 공탁금을 내고 가져가셔라 이렇게 통지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탁한다고 해서 맡겼을 때 네.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요? 내가 발생하는 비용이 있어요. 공탁 비용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먼저 우리가 지급을 하고 상대방한테 청구를 해야 되죠.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래, 배보다 너무 복잡해요. 배꼽이 더 큰데. 그렇기 때문에 크지 않은 거는 우리가 보관을 하고, 근데 보통은 제가 이제 현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짐들이 놔두고 가는 짐이 어떤 짐들이 많은가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돈데 그냥 다 두고 도망가 버리는 쓰레기랑 같이 뭐 뭔가 이거를 다시 팔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고, 아니면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는 노트북 진짜 갑자기 사라지는 분들도 좀 덜어 계셔서 노트북이나 핸드폰 같은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쓰레기방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하고 다 그냥 치워버리면 되는데. 치워버리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는 약간 상대방이 나중에 문제제기 할 수도 있긴 해요. 민사소송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긴 한데, 그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했을 때 우리가 지지는 않을 것 같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상대방이 제기를 하더라도 괜찮은 방법이,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노트북이잖아요. 그걸 이제 저희가 보관하고 보관료가 계속 발생을 했을 때, 보관료가 이제 그 퇴실자분에 대한 저희의 채권이 되는 거고, 그 채권과 상대방의 이 노트북을 가지고 상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냥 노트북은 우리 거. 네, 그래서 이제 노트북의 이제 중고가가 얼마인지 확인하셔서 그 비용과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비용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대등해졌을 때 이제 통지를 하셔서, 이제 우리가 받을 비용이 이만큼이고 이 노트북의 비용이 얼마니까 상계 처리를 하겠다 통지를 하시고, 그 노트북을 그냥 처분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뭐 소송을 가거나 뭐 공탁을 맡기거나 이런 거는 솔직히 쉽지 않고, 제 생각에는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를 하고. 계약서에 명시를 하세요. 놔두고 가면 그 폐기물을 처분을 하겠다라는 걸 명시를 해 놓으시고, 일단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약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그런 약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한 줄을 더 넣으시면 좋은 게, 만약에 폐기물을 놔두고 가셨을 때 보관료라든지 그 입실료가 계속 발생을 할 거고, 그 부분을 가지고 상계 처리로 처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추가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창고라든지 이런 데 보관을 해 놓으시다가 일정 기간 지나서도 안 찾으러 오면 내 그 보관료가 얼마다, 이 노트북의 중고가가 얼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상계 처리하겠다 라고 해버리시고 처분을 하시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제가 이제 정확히 딱 정리해 드릴게요.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다. 제가 이제 해내경 클래스 할 때 입실계약서 해서 드리는데 거기에 이 내용은 없거든요. 뭐냐면 고가의 물품이든 저가의 물품이든 입실자가 본인 소유의 물건을 놓고 갔을 때 보관료를 받는다. 그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 그 내용을 좀 추가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작은 사이즈는 우리가 가지고 창고나 총무실에서 뭐 가지고 있는데, 캐리어나 큰 짐이나 뭔가 갑자기 도주를 했거나 예를 들어 짐을 다 놓고, 그래서 이 방을 다 짐을 다 치워야지 다음 손님을 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워서 방값을 받지 못하고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을 때는 그거는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거라서 입실료로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 놓는 거죠. 그리고 너가 만약에 퇴실할 때 네 물품을 가지고 안 가면 보관료 하루에 10,000원이 있다. 그래서 한 달 되면은 한 3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노트북이든 핸드폰이든 중고 가격을 이제 그걸 알아보고 책정을 하셔서, 내가 내 기준에 한 달은 내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30만 원 보관비 나왔으니까 얘는 처리해도 돼 하고 좀 가뿐한 마음으로 처리하시고, 이때 문제가 돼서 왜 내 거 처리했냐 문제 된다 하면 이미 나는 문자로 통보할 거 다 했으니까 계약서에 너가 도장까지 다 찍었고 다시 보여주면서 여러 해서 나는 이 계약 절차에 맞춰서 했으니까 너는 문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상계 처리하실 때도 정산서를 만드셔서 그동안 발생한 보관료가 얼마, 그리고 해당 물건의 중고가가 얼마 해서 상계 처리해서 그 처분하겠다라는 내용도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거 포인트네. 요거를 그 전에 하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 폐기하고 버리기 전에 방금 법무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문자 전송을 하십시오. 사진을 계산해서 사진 찍어서 그렇게 해서 증거를 남겨놓고 내가 버릴 수 있는 건 다 버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상계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나의 채권이 있고 상대방의 채권이 있기 때문에 상계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민사소송에서도 내가 뭐 물어줘야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으실 거예요. 이거 우리 다음에
정규 11기 깨알 정보 3월 15일, 22일. 네, 10분 만에 매진되는. 네, 아니, 우리 이번에 3월에 11기 분들한테는 제가 할 얘기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법무사님한테 배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추가하시면 좋죠. 강의 내용이 네. 아주 막 충실해질 것 아이고,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우리 그러면 지금부터 계약서 수정을 좀 들어갑시다, 여러분. 보관료랑 상계 처리 네,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네. 알찬 정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법무사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